안녕하세요. 영어 고민해봅시다의 감독영어입니다. 요즘 제가 코가 좀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약간 제 목소리에 비음이 좀 섞여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핀란드는 왜 교육을 잘하나 라는 주제인데요. 보통 뭐 어떤 학회 발표하는 내용을 들어보거나 아니면 뭐 이런저런 기사를 보면 핀란드가 뭐 교육을 잘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왜 잘하는지 뭘 잘하는지 그런 부분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왜 못하고 있나 아니면 우리는 왜 잘 안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다가 뭐 잘하는 사람 따라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쓰는 참고한 자료는 The Secret to Finland's Success Educating Teachers라는 타이틀의 저널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나온 거고요.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스쿨 오브 에듀케이션에서 나온 저널이고 이 저널 잡지의 이름은 이제 스코프라는 잡지예요. Stanford Center for Opportunity Policy in Education. 약자죠. 이제 SCOPE 약자로 쓰고 있는 이 저널에 이제 실린 주제가 The Secret to Finland's Success. 핀란드 성공의 비밀. 뭐 이런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소제목으로 Educating Teachers. 교사들의 교육, 교사들 교육, 교사 교육이라는 제목이고요. September 2010, 2010년 9월에 나온 자료입니다. 자료를 다 언급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제 눈에 들어왔던 몇 가지만 좀 언급을 좀 해볼게요. 눈에 들어왔던 게 핀란드에서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지원자들이 어떤 경쟁들을 뚫고 들어갔냐. 약 10대 1 정도 된답니다. 10명 중에 1명이 입학이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흥미로운 게 사실은 교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받는 직업은 아니래요. 이렇게 굉장히 지원자들이 많은 경쟁률이 높은 반면에 교사들 급여는 그리 많지 않답니다. 2008년 기준으로 OECD 미국의 이제 중급 정도 된다 그러나요? Mid-career middle school teacher earn annual income. 그러니까 중학교 선생님들의 이제 중간 정도 되는 급여가 이제 한 38,500불 정도, US 달러로 38,500불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돈으로 한 연봉 4천만 원 정도 되나요? 연봉 4천만이면 월급이 한 세금 떼고 나면 한 330 정도 나올 거예요. 300만 좀 더 나올 건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급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지원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이제 저한테 이제 좀 와닿았던 게 모든 교사들은 석사 학위가 있어야 된다는 게 그런 게 좀 굉장히 특이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오늘 많이 언급하고 싶었던 부분이 저희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정이. 제가 뭐 자료를 찾아보지 않아서. 그런데 이 이제 스코프라는 저널에 나온 자료를 보면 비교한 게 이제 핀란드하고 미국 그다음에 OECD 국가 평균 자료인데 무슨 평균이냐면 한 해 동안 교사들이 도대체 몇 시간을 티칭에 쓰느냐, 수업에 쓰느냐라는 자료예요. 그래서 2008년도 자료이긴 하죠. 좀 지난 거죠. 근데 지난 자료이긴 한데 초등학교 교사들은 평균 한 650시간 적게 미만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막대 그래프가 나와 있어서 대충 짐작을 해보면 한 650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교사들 같은 경우는 미국 초등학교 교사들 같은 경우는 한 1100시간 정도 1년에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들 평균을 보면 한 800시간이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 티칭에 쓰는 시간이 핀란드 교사들은 굉장히 작죠. 미국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뭐 650과 1100이니까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봐도 핀란드 교사들 같은 경우는 약 1년에 600시간이 채 못되게 수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국은 동일해요. 중등학교 이제 교사들도 1100시간 정도. 그리고 미국은 고등학교도 일관되게 초, 중, 고 일관되게 한 1100시간 정도 연간 수업에 들어가는데 핀란드 교사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는 한 650 정도, 중등은 600시간이 채 안 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더 작습니다. 그리고 OECD 평균을 봐도 초, 중, 고로 갈수록 연간 수업에 들어가는 시간은 점점 작아져요. OECD 평균은 초등학교가 한 800시간 조금이 더 되고요.
그리고 중등이 중등학교 그 교사분들이 한 700시간 정도,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600 한 뭐 50시간 좀 덜 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랄까 이제 가르치는 내용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갈수록 티칭에 들어가는 시간 점점 주는 것이 평균인 것 같고요. 미국은 일관되게 투입이 되지만 거기에 비해서 미국하고 비교해봐도 굉장히 수업 시간이 굉장히 작죠. 네, 이런 걸 보면 가장 이제 먼저 떠오르는 제가 인상을 받았던 건, 가장 이제 큰 인상을 받았던 부분은 역시 교육의 질은 뭐니 해도 교사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가 이제 수업에 들어가는 시간이 적어야 뭐 그렇지, 수업 준비하는 시간이 수업하는 시간이 작아야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야지 양질의 수업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영어 전문가도 아니고, 뭐 제가 하는 얘기가 뭐 어떤 누구를 기관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저 혼자 떠드는 겁니다. 네, 핀란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교육을 잘한다고 하는데 단적인 면을 이 자료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투입 교사들이 돈을 많이 받아서는 아닌 것 같고, 물론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제가 뭐 전을 100%다 읽은 건 아니라서 몇 개 쭉 이제 눈으로 훑어보다가 눈에 들어오는 몇 개만 체크를 했는데, 교사의 자질, 뭐 초등학교 교사들도 다 석사학위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이제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이 미국과 비교해도 굉장히 작다라는 부분, OECD 평균 국가들하고 비교해서도 굉장히 작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을 올리는 부분은 역시는 교사들인데, 그 교사분들이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부분, 그리고 교사들 자체의 자질을 높이는 부분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가장 큰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주제가 영어 고민해 봅시다니까 저희 주제로 돌아와 보면, 니트라는 제도가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백지화 됐죠. 수능을 대체하면서 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라는 4대 영역의 골고루 이제 능력을 배양을 하겠다라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제대로 시행을 못했어요. 돈을 굉장히 많이 들였다고 들었는데 시행을 못했어요. 근데 니트가 시행된다고 했을 때 뭐 걱정은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교사들 문제였어요. 시험을 바꾸는 건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돈을 투입하면 되니까, 사람과 돈을 투입하면 그냥 결과는 나오게 돼 있으니까 시험을 만드는 건 비교적 쉬운 일인데, 과연 바뀐 시험 제도에 대비해서 교과 과정이 바뀔 수 있을까? 교과 과정을 바꾸는 것도 사실은 쉬워요. 커리큘럼을 바꾸는 건 뭐 시험을 바꾸는 것만큼 쉽지는 않지만,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교사라는 거죠. 교사가 바뀐 시험 제도, 그리고 바뀐 교과 과정을 지도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인데, 이거는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뭐 스피킹, 라이팅을 지도를 했는데 본인이 스피킹과 라이팅에 자신이 없다, 100% 지도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기존에 이제 영어 수업을 들어가신 분들을 다 재교육을 하자니 또 거기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양질의 교사를 또 뽑자고 하니 기존 교사들과의 문제도 생길 것이고, 또는 뭐 학교에서 우리가 영어만 죽자 살자 가르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체육도 있을 것이고, 뭐 음악, 미술도 있을 것인데, 소위 말하는 뭐 소외된 과목들을 지도하시는 교사분들은 어떻게 최후를 개선해 줄 거냐?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핀란드가 뭐 교육을 잘한다고 하는데, 시험 제도를 바꿀 게 아니라 전 굉장히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교사의 자질을 올려주는 방법,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배려해주는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니트 시험을 도입을 한다고 해서 우리 전반적인 영어 교육 수준이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교사분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교사들 자체의 자질, 그 다음에 뭐 교사의 처우,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 당연히 교육의 질은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대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우수한 자원들이 교대에 들어가고, 그분들이 이제 수업에만 집중만 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교육 문제 나오는데, 그리고 매년 나오는 게 있잖아요. 수능 뭐 이렇게 바뀐다 저렇게 바뀐다 나오는데, 그건 쓰잘데없는 얘기 같아요.
시험 제도를 바꾼다고 뭐 학생들이 자질이 올라가거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교육의 현장은 학교인 것이고 학교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 수능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겠다 뭐 그런 얘기는 별로 저는 와닿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뭐 니트 관련해서 좀 더 이제 말씀드리면 저는 사교육 쪽에 있으니까 사실 니트가 도입된다 그랬을 때 뭐 학원가에서는 뭐 양손 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제 뭐 한 번 더 대박이 올 것이다 그러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나 입시가 한번 대폭 바뀜에 따라 거기에 대해서 모든 교재가 바꿔야 되니까 뭐 출판업계도 살아날 것이고 뭐 옛날 교재 다 못 쓰니까 새로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도 들어갈 것이고 또 뭐 학원가들 뭐 죄다 교재 바꿀 것이고 뭐 그 판에 또 부모님들 이제 걱정하시니까 또 뭐 이래저래 새로운 학원들 찾아다닐 것이고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이게 백지화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은 뭐 산이 사그러들었어요.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 좀 힘들겠지만 부모님들은 좀 마음이 놓이셨을 거고 마음이 좀 편해지셨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교육은 길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해서 답이 나온 건 아니고 절대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진짜 뭐 100년 대계라는 말이 실감되는 그런 자료였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구조를 만들려면 한국에서 모든 교대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졸업과 동시에 석사학위를 갖게 되고 티칭에만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려면 어떨까, 얼마나 걸릴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예전에 그 ADB 아시아 개발은행이죠. 필리핀에 있는 이제 아시아 개발은행의 디렉터를 하고 계시는 한국분 교수님을 만나서 얘기를 잠깐 들은 적은 있는데 ADB 디렉터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그 ADB 디렉터가 이제 주관하는 프로젝트는 보통 각 국가의 차관급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각 국가의 차관급들을 거느리고 수행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죠. 대충 그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뭐 감히 저는 아는 것도 없지만 아는 척하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죠.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 교육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안을 해라.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구매를 해서 각국 필요한 국가에 이제 제공할 수 있으니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ADB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comprehensive 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핏 딱 그 단어를 comprehensive라는 단어를 듣고 전 과목을 다 커버를 하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더라고요. ADB가 그런 사이즈가 아니고 국가급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런 사이즈는 아니고 그 ADB에서 진행하는 그분이 말씀하신 comprehensive라는 그 포괄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얘기는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커리큘럼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교육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 교재를 바꾼다고 교육이 바꾸는 것도 아니고 교사만을 바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시험을 바꾼다고 되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교사를 양성해내는 기관, 그 다음에 그 교사들이 쓰게 될 교재, 학생들이 공부하게 될 교재, 시험, 그 결과들을 체크할 수 있는 시험, 그리고 교사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야 교육이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니트 좀 아쉽게 백지화가 됐지만 그런 이제 단편적인 시험을 바꾸는 제도 이런 프로그램을 들고 나올 게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는 좀 길게 보는 그런 100년 대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길게 보는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영어 고민해 봅시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핀란드는 왜 잘하나, 핀란드는 왜 교육을 잘하나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